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이 있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집살이를 살았어요. 시모가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보통 아무리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살다 보면 누그러지는 게 당연지사인데 저희 시모는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절 그렇게까지 미워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어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저 역시도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수준도 맞지 않는다고 절 싫어한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참고 견뎌왔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제가 시모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고 지금의 행복을 찾게 됐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지금의 행복을 얻게 됐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 말했듯이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도 제가 팔자를 고치려고 꼬리쳐서 만난 거라고 했죠. 시모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시댁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조부모님과 외조부님께서 지역의 유지분들이라 집안 자체에 돈이 많기도 했고 아버님께서 집안의 도움을 받아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흔히 돈이 썩어 넘친다고 할 정도로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병으로 일찍이 돌아가신 뒤에도 부족한 거 손톱만큼도 없이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남편의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련님처럼 말끔하게 잘 차려입고 뭘 하거나 살 때마다 가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집안에 여유가 있구나 싶었지만 그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죠. 애초에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도 남편이 일하고 있는 저를 쫓아다녔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날라리 대학생이 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만남을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니는 남편의 진심을 보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되고 남편 집안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 남편과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어려운 저희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는 결말이 결정돼 있는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데리고 간 여행지에서 발이 묶이게 됐고 그날 같이 밤을 보내게 되며 모든 게 제가 예상했던 그림과 달라졌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갑작스러운 임신에 저도 당황스러웠고 남편도 당황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결혼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절 시댁으로 데려갔죠. 그때 처음 시모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아이를 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죠. 너였어? 우리 순진한 아들 꼬셔서 이 난리를 만든 게? 능력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다고 해서 얼굴이라도 예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예, 너 팔자 고쳐보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달려든 건 알겠는데 난 우리 아들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시키니까 그만 마음 접고 나한테 용돈이나 받아서 나가라. 어머님, 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연시와 만난 게 아니에요. 저희 집 형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미정이 그런 애 아니라고. 임신도 내가 가자고 한 여행 따라가서 된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연아, 엄마가 말하고 있잖니?
그런데 어딜 끼어들어? 그리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예, 너 나한테 어머님이라는 말 하지 마라. 방금도 말했지만 난 너 우리 아들과 결혼시킬 생각 없어. 아무래도 네가 네 뱃속에 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널 며느리로 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애 우리 우연히 애라는 증거 있니?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 뱃속에 있는 아이 우연씨 아이예요. 우연씨 아이가 100%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억울한 척 연기하지 마라. 난 네 뱃속의 아이가 우리 우연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 우연이 아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 애 떼면 그만이니까. 너 생각 잘해라. 난 너 우연이랑 결혼시킬 생각 없어. 그럼 너 혼자 애를 낳고 키워야 할 텐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니? 그리고 너 나이도 어리잖아.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을 얼마나 할 것 같아? 처녀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말 한마디가 안 나오겠냐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살릴 겸 너도 도와줄 겸 이런 말 하는 거란다. 네가 오늘 나랑 애 떼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수술비도 해결해주고 원래 챙겨주려고 했던 돈에서 더 넣어주마. 그러니 생각 잘해. 지금의 결정으로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처음 시댁을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절 쉽게 받아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이 할머니라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는데, 나도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시모의 그 말보다 더 상처였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시모의 선을 넘는 말을 듣고도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가만히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이 아빠와 할머니라고 불려서는 안 되니까 저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죠. 아니요, 저 제 아이 포기 못해요. 그리고 이런 집에서 제 아이 키울 생각도 없고요. 제 아이 제가 혼자 키웁니다.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이 집 핏줄이라는 거 알려줄 생각도 없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집 도움받으러 오지도 않을 거예요. 제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말이죠. 이렇게 하면 걱정하시던 문제는 해결된 거죠?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미정아! 제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시댁을 나오자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절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호통 소리 한 번에 절 붙잡으려고 하던 것도 멈췄죠. 그렇게 남편과 시모를 더 이상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시모를 설득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미정아,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엄마 설득하고 있어. 어제는 엄마가 널 잘 모르니까 걱정도 되고 네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떠볼 겸 그렇게 말했던 거야. 물론 엄마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는데 우리 엄마가 워낙 평소에도 말을 강하게 하는 편이긴 해.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셔. 어제 네가 우리 집 재산 노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니까 곧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아니, 난 당신 어머니가 결혼 허락해도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당신한테 실망했거든. 어떻게 어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애를 위협하는 말에 가만히 있냐고? 당신은 애 아빠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미정아, 그건... 내가 원래 우리 엄마 말을 거역 못해서 그런 거야.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때 내가 나서면 엄마가 너한테 더 화를 내지.
나도 어제 엄마가 말한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 가고 나서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니까. 내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들은 말에 대해선 꼭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그리고 우선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됐어. 사과든 행동이든 하려면 어제 했어야지. 난 결심했어. 그러니까 나 찾아오지 마. 남편에게 제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난 뒤 이후에도 찾아오는 남편을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또 점점 불러오는 배로 인해 남편보다 마음이 더 조급해졌던 부모님께서도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죠. 저도 계속된 남편의 설득과 부모님의 권유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쯤 시모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고집에 결국 결혼을 허락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을 뿐 제게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모의 결혼 허락은 제가 결혼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됐어요. 솔직히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시댁에서 살지 않고 시모가 구해준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남들은 시댁살이부터 시작하지 않고 시모가 구해다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부러워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우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된 건 시모가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이었죠.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을 뿐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절 결혼 허락을 받기 전보다 싫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집에 머물기가 싫어서 집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미정이 너 나랑 떨어져서 산다고 우리 아들 대충 챙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싫어해서 집 구해다 준 거니까 그걸 이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또 내가 사람 시켜서 매일 집안일은 잘하고 있는가 우리 아들은 잘 챙기는가 확인할 거니까 나 없다고 네 세상처럼 굴지 마라. 우리 우연히 먹일 식단은 일주일마다 적어서 이 집에 가져다 놓고 또 우연히 넌 최대한 이 집에 자주 들려. 쟤 때문에 너랑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 얼굴도 자주 못 보면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제가 싫어서 분가시켜 놓고는 절 괴롭히고 싶었는지 시모는 시댁으로 절 자주 불렀어요. 당시 시대상이 며느리가 임신을 해도 귀하게 대접받지 않고 막달 직전까지는 일을 시켰다고 하지만 시모는 제가 임신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말을 아끼지 않았죠.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내가 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왜 이제 도착해? 죄송해요. 버스가 계속 늦게 도착해서요. 또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하고요. 뭐? 버스? 넌 택시 탈 줄 모르니? 너 내 복장 터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택시는 제가 지난번에 타고 왔더니 어머님께서 제 주제에 무슨 택시를 타고 다니냐고. 작은 돈이라도 집안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야 네가 우리 집안 돈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거지. 그리고 넌 바쁠 때 안 바쁠 때도 구분 못하니? 내가 빨리 오라고 했으면 택시든 뭐든 타고 빨리 왔어야지. 아휴, 우연히는 뭐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아이 됐고 얼른 손 씻고 주방으로 가봐라. 가보면 아줌마가 장보고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 있을 거야. 그거 다 다듬어 놓고 나한테 확인받아라. 그럼 다음엔 네가 요리해야 되니까. 얼른 서둘러.
출산하기 직전까지 시댁을 오가며 사는 시집살이는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임신한 제가 손빨래와 집안 살림을 해야 했죠. 또 정말 사소한 시모의 심부름도 저희 집과 시댁을 오가면서 해야 됐어요. 말 그대로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죠. 그래도 그런 시집살이는 다른 며느리들도 하던 때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저희 친정집을 무시하는 시모의 발언들이었어요. 힘드냐? 힘들어! 일을 시켰으면 기분 좋게 할 것이지 이게 왜 죽상을 하고 있어? 집안 분위기 안 좋게...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표정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그런 것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한테 뜯어간 게 얼만데 겨우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되겠니? 내가 너희 친정이 얼마나 해줬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는 그 돈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야. 알았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손 벌리고 다니면 자식이 몸으로 때우는 게 맞지. 안 그래? 아유, 그러게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너도 그따위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닐 텐데. 난 가끔 하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다 같이 잘 살게 해주지 누군 거지처럼 지내고 누군 왕처럼 지내니까 얼마나 불공평해. 거기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악순환이 계속돼요. 꼭 너네 집처럼. 시모는 제가 마치 돈에 팔려온 것처럼 사람의 자존감을 밟는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하곤 했어요. 애초에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정이었고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된다며 거절했더니 그때는 또 기어이 억지로 떠밀어 놓고는 그걸 가지고 도와준 거라고 온갖 생색을 내며 저와 부모님을 무시했죠. 어머님, 정말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유 있는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그래? 남들은 도와달란 난린데 너는 내가 도와준다 그래도 싫으냐? 너 괜히 자존심 세워서 거절하는 거 그것도 열등감 표출이라 못난 거다. 뭐가 좀 있어야 자존심 세우는 거지. 쥐뿔 없는 주제 함부로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니?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왔으니 내 덕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너 그러려고 우리 아들 꼬신 거 맞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됐다고 거절하는데도 굳이 도와주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시모는 그냥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자기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일부러 꼬셨다며 그런 소리를 했으니 그런 제가 너무 미워서 그렇게라도 괴롭혀야 속이 풀리는 거겠죠. 그렇게 제가 시모에게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는 중에도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끔 괴롭히는 시모보다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밉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러실 때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무슨 소리 듣는지 다 보고 들으면서도 어떻게 한 번을 내 편을 못 들어줘? 내가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해.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또 그래? 당신도 이쯤 되면 그냥 적응할 때가 되지 않았어? 남들은 욕도 여러 번 들으면 적응해서 아무렇지 않다 그러던데 매번 발끈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없잖아. 당신이 처지가 그래서 무시당하는 걸 누굴 탓하겠어. 그래도 덕분에 당신 분에 넘치게 팔자 좋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에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우리 딸까지 가난한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후로도 오랜 시간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를 살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드디어 해방의 날이 찾아오는 듯 했죠. 나이든 시모가 서울이 답답하다면서 제주도로 내려가 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가 사라지고 송곳 같은 시모의 악담을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깨닫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 제주도 내려가는 건 너도 들었지? 나 내려가면 너희가 이 집에서 지내라. 어때? 좋지? 내 덕이 아니면 네가 평생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보겠니?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다 얘? 시모는 자기가 제주도로 내려간 뒤에 저희 보고 시댁에 들어와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색을 내는데 저는 좋기는커녕 더 괴롭기만 했어요. 남 좋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시모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 건지 이해가지 않았고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가장 아끼는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 짐들은 전부 그 집에 고스란히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물건들 간수 잘하라며 당부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내 물건 간수 잘해라. 물건도 오래 안 쓰면 상하니까 미정이 네가 여기서 지내면서 내 집 관리 좀 하라는 말이야. 1층은 건들지 말고 너희가 2층 쓰면 될 거다. 그래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그거 치고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안 그러니? 시모는 그 핑계로 매일같이 청소를 확인하고 저를 감시하며 괴롭혔습니다. 거기다 제주에는 수발들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제주도까지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횟수가 전혀 적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돈은 충분했으니 그 돈을 쓰면서 절 괴롭히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 먼 제주도까지 오고 가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와 멀리 떨어진 곳을 느낄 새도 없이 오히려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저에게 신경 하나 쓰지 않았죠. 그러더니 딴 여자와 바람이 났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남편을 불러다 혼을 내 관계가 깊어지기 전 떼어놓을 수 있었지만 저는 남편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됐죠. 그때부터는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인 것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이 곧 시모를 제주도에서 모시고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엄마 한 달 뒤에 여기 집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집 정리 좀 해. 특히 1층 있지? 거기 신경 써서 관리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도 엄마 취향대로 준비해봐. 어머니 오셔? 얼마나 있다가 가시는데? 얼마 동안은 무슨 얼마 동안이야. 앞으로 엄마 계속 여기서 지내실 건데. 계속?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 무슨 일 있어? 여기서 쭉 지내실 일은 없잖아. 풍경 보는 것도 이제 질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 하나 보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그것도 귀찮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럴 거면 다시 이 집으로 오라고 했지. 뭐? 그걸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해? 어머님께서 먼저 말 꺼낸 거 아니면 나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통보만 하는 게 어딨어. 나는 이 집에 사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현아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야, 여기가 네 집이야? 아니면 내 집이야?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오건 말건 그건 엄마 마음이지. 그리고 엄마가 여기 들어올 생각이 있으니까 나한테 제주도 풍경이 질린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있어 봐라.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자기가 집에 오는 거 싫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에휴,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어떻게 된 게 평생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하면서 배운 게 없고 느는 게 없냐?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 눈치라도 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은 있어? 당신이 한 말대로 내가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날 두둔해 준 적, 위로해 준 적 있냐고? 그런 적도 없으면서 나 가지고 뭐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일만 해도 그래. 모실 생각이 있어도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저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서 날 불러 시집살이 시키는데 같이 살면 좀 힘들게 하시겠어? 그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럼 날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지 상의를 했어야지. 한 집에서 지내진 않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엄마 모시고 싶지 않다는 소리지? 이야, 지금까지 누구 덕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 엄마? 너 이제 막 나온다.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오면 잡아먹을 기세인데.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 내가 당신 엄마한테 시달린 세월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나 당신 엄마한테 시달릴 것만큼 밖에서 일했으면 그때도 똑같이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거야. 아니지? 그땐 당신 엄마한테 들었던 만큼의 모욕적인 소리는 안 들었겠지. 그만큼 마음고생, 몸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아이씨, 그래서 뭐 어쩌자고? 당신 힘들었던 일 말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여기 엄마 집인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 들어오지 말라고 안 된다고 말해도 엄마가 내 이야기 듣는 척이라도 할 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나이 먹도록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게 자랑이야? 그게 다 당신이 엄마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야. 그럼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잘 보일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나쁜 생각부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엄마랑 잘 지내봐. 아니, 못해. 안 해.